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니티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지난주에 저희들이 수업을 했었던 내용 중에 여기 뭐 캐릭터 생성하기 단계에서부터는 뭐 컴포넌트를 추가한다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캐릭터 로딩하기,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유니티에서 프로젝트를 열고 그 다음에 템플릿으로 시작하기,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연결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프로젝트 세팅하기,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좀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먼저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수업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유니티라는 거는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지털 컨텐츠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직업을 구축하려고 하면은 유니티, 뭐 언리얼 이런 거는 얘기가 평생 따라갈 거야 아마. 근데 그거를 제끼는 뭔가 되게 좋고 간편한 게임 엔진이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 두 엔진이 그 디지털 세상을 많이 지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알게 되니까 조금 어느 정도 기초를 좀 이번 시간에 짤막하게나도 들어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당연히 어렵습니다. 너무 전문적이거든요. 유니티 허브 열으셔서 지금 이거는 유니티 저기 뭐야 월드샘 그 리얼 ZEP나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컨텐츠로서 그 등록을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사전에 했던 마이 지월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할 게 아니니까 삭제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제 그 아이디도 제거하고 지금 리얼 ZE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같은 동일한 지금 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얘는 이제 그 앞으로도 이거 가지고 뭘 더 하고 뭐 이렇게 할 생각인 거고, 요거는 이따가 제가 그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그 월드 맵을 하나 다운 받아가지고 샘플로 열어볼 건데,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유니티 자체를 좀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열으셔가지고 이제 오픈 같은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이거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같은 거를 열 때 쓰는 거야. 오픈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픈 프로젝트 프롬 디스크라는 얘기는 하드 드라이브에 있다는 얘기고, 오픈 리모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서버상에 다른 공간에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고, 그다음 뉴 프로젝트는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뉴 프로젝트로 해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물론 이제 2D로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3D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퀄리티 업을 하려고 그러면 HDRP 같은 거를 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URP 같은 것도 있고, 또 제페토 프로젝트 파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제페토에 맞게 일단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D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2D 게임 같은 거에만 적절하게 그러니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로그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니티가 열릴 때 3D를 그러니까 기본 처음에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D를 못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2D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럼 퍼즐 게임 같은 경우는 3D일 필요가 없지.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내가 새로 만들고자 하는데, 아니야, 나는 3D로 막 건 슈팅 게임, 뭐 RPG 게임 같은 걸 만들 거야. 그러면은 이걸 3D로 하는 거야. 그런 얘기고, 요거는 뭐야? 아, 저는 제페토 저기 뭐야를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이 얘기지. 그렇죠? 그리고 요거 프로젝트 그 제페토용 파일을 지난번에 패키지에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고 뭐 이랬었던 거 기억하죠? 그게 유니티 허브에 저장한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제페토에 관련된 거니까 얘를 클릭해 주시면 제페토 프로젝트를 열 수가 있고요. 아직 열지 말고 그럼 기본 프로젝트도 한번 좀 보고 요거랑 좀 다른 걸 좀 확인해 볼게요. 3D 가시고요. 프로젝트 네임을 마이 3D 프로라 그럴게. 그 다음에 여기 숨겨져 있는데 요거가 이제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케이션. 지난번에 우리가 C 드라이브 중에 제프로라는 폴더 안에 지금 우리가 몇 가지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프로젝트 등록하면서 C 드라이브나 보통 이제 드라이브가 C 말고 D 드라이브로 별도로 이제 하드 드라이브 하나씩 더 달잖아요. PC에서. 그래서 그 D가 있다면 거기에 특정한 폴더를 이제 어떤 유니티 작업을 위한 프로젝트 폴더로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거기에서 계속 만들어야 관리도 편하고 나중에 이제 산만하게 막 바탕화면에다가 막 설치하고 이러지 마시고 특정한 그 워킹 폴더를 하나 만드시는 게 좋아요. 바탕화면도 한글이 또 개입되기 때문에 또 안 좋아. 예. 경로 잡을 때는 항상 영어로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름을 마이 뭐 3D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 폴더를 셀렉트 하겠다. 근데 프로젝트 네임이 있고 로케이션 이렇게 있죠.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프로젝트 이름이 서브 폴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보여주기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안 하고 그냥 이 폴더만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또 프로젝트가 이미 있는데 같은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네 이란 경고문이 뜨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my3d 프로라는 폴더를 이미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로케이션에서 상위 폴더를 지정하면 그 아래에다가 요 프로젝트 이름으로 동일한 걸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폴더를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 제가 실수로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폴더를 만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제가. 그리고 셀렉트 폴더를 그런 우리 프로젝트들이 모여 있는 상위 폴더만 선택하시고 해주시면 그 상태에서 이제 저기 프로젝트 만들게요. 지금은 이제 일반 3D 프로젝트예요. 오케이.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시간이 왜 걸리냐면 방금 마이 언더바 3D 프로 여기라 그랬죠? 여기다 있는 폴더들을 우르르 만들어 주는 거야, 유니티가. 폴더 기본적으로 이제 요 어셋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 3D 오브젝트, 2D 그림 이런 것들 다 때려 넣는 곳이 어셋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프로젝트에 관련한 것들 뭐 패키지 뭔지 알죠? 저번에 이제 뭐 갖다 설치하고 했던 게 그 패키지들이 기본 패키지. 요런 과정을 이렇게 지금 바쁘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유니티가. 이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막 기본적으로 설치해주고 막 이러는 거지. 그 와중에 제페토 프로젝트로 계획했다 그러면 제페토 관련된 파일들을 막 저장해 주는 거죠. 이해되겠지? 예.
자, 열어보면요. 지난번에 제페토로 했을 때는 여기에 제페토 관련된 그 무슨 단추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죠. 로그인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제페토를 할 수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시면 되고요. 유니티를 처음에 여시면 상단 메뉴 중에 파일 여기 보면 씬 있고 세이브 뭐 as 뭐 최근에 불렀던 이런 씬에 관련들이 나오는데 씬이라는 건 이 3D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따지면 마을 앞에가 있겠고 사냥터가 있겠고 뭐 저기 던전이 있겠고 뭐 이런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걸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뭐 버튼 뭐 누르면 글로 이동하고 뭐 버튼 누르면 마을로 되돌아오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야. 게임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작업을 씬에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그거를 여는 과정을 하는 그 목적, 그 공간 자체가 씬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뉴 프로젝트, 오픈 프로젝트, 세이브 프로젝트. 프로젝트라는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쵸? 지금 우리는 무슨 프로젝트야? 마이 언더바 3D 프로라는 프로젝트죠? 예, 그쵸? 근데 이걸 오픈 프로젝트 해가지고 오픈 프로젝트를 했더니 여기서 반짝거리죠? 파일 오픈 프로젝트 했더니 그 유니티 허브가 열려. 이거는 유니티의 약간 역사인데 유니티 허브라는 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유니티 허브가 없으니까 그 프로젝트 열고 새로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그 유니티 자체에서만 했었어요. 여기서. 이때 그 명령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유니티 허브가 없을 때는 프로젝트를 맘대로 뭐 새로 만들고 뭐 자기 프로젝트 하는 도중에도 딴 걸 만들기도 하고 지워버리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되게 프로젝트 자체를 관리하기가 좀 까다로웠고 되게 너저분해졌거든요. 그래서 허브라는 걸 통합해가지고 그걸 관리했더니 좀 덜 지저분해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예전에 유니티 허브 없을 땐 이걸로 했었던 거예요. 뉴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회사 일을 말고 딴 프로젝트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관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게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빌딩 셋업, 그 다음에 빌드 앤 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드로이드용 게임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 있지? 얘를 그 저기 USB를 통해서 연결하잖아요. 이게 그 어떤 자기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구동시켜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기 테스트를 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때 빌딩을 할 때 셋업이라고 돼 있죠. 셋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빌드를 해서 그 게임을 보여줄 텐데 지금 요 씬 인 빌드에 보면 여기 하나도 없죠. 작업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없지. 그쵸?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PC, 맥, 리눅스 단독 버전.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iOS, 플레이스테이션, 뭐 엑스박스, 웹GL. 이 얘네들이 뭘까? 이거는 그 게임 같은 게 요즘에 다 모바일 게임들만 개발되죠. 모바일 게임이 개발되려 그러면은 삼성이라든가 이런 갤럭시나 이런 쪽에 있는 그 그런 핸드폰들은 대부분 다 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PC에서는 윈도우 아니면 저기 애플 이제 iOS 두 개잖아요. 뭐 다른 거 뭐 리눅스도 있고 좀 더 있죠. 뭐 있긴 있는데 그런 iOS 같은 운영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용 앱으로 만들 거면 이렇게 셋업을 해야 되고요. 애플용으로 가려고 그러면 요걸 해야 되고, 그때마다 여기 별도의 뭔가 안드로이드 관련된 그 플러그인들이라든가 뭐 API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라고 뜰 거야.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는 수업하지는 않을게요. 네, 이건 너무 좀 난해한다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죠, 우리 할 때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반 PC에서 사용할 거야. 지금 우리 컴퓨터에서 테스트할 거니까. 예. 그래서 타겟을 PC, 맥 여기로 잡혀져 있고, 빌드 앤 런을 하게 되면 요거 빌드 하면서 동시에 테스트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뭘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빌드 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플레이 세팅 가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디폴트 아이콘, 그 다음에 스플래시 이미지, 이런 거는 얘가 빌드를 해가지고 세상에 내놓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다운로드 받겠지? 근데 그러면 그 앱에 아이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콘. 앱 아이콘을 등록을 안 해버리면 그냥 유니티 아이콘만 떠요.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어 셋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컴퍼니 이름을 이제 우리 회사 이름이다. 그쵸? 여기서 만든 회사고, 이 회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프로덕트 이름을 뭐 마이3D 프로, 아까 제가 프로젝트 이름을 그걸 지정했잖아요. 여기 승계되는데, 필요하면 자신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출시할 때 버전별로 조금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 텐데, 그때마다 요거를 달리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콘 등록은 요걸로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이미지 가지고 아이콘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커서는 뭐 마우스 커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이콘을 등록하게 되면 이게 이제 되게 조그매지는 상황엔 이렇게 보여지겠죠. 이거는 뭐냐면 풀스크린, 그 다음에 윈도우. 그러니까 PC에서 실행될 때 보통은 전체 화면에서 실행되잖아요. 그게 풀스크린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행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정 값들을 여기다 바꿀 수 있고요. 뭐 이거 전부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빌드라는 거예요. 빌드를 한 다음에 그 제페토 그 관계자한테 보내야 그 사람들이 그걸 테스트하고, 이제 이거 불건전해, 안 돼, 이렇게 한 거라, 상업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되게 많이 견제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어떤 축제에 사용되는 제페토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광고 문과 노출해서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막 되게 많이 해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되게 짜증나. 바로바로 답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짜증나요. 그러니까 출시를 그것 때문에 거의 한 보름 정도가 늦어진 적도 있어. 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막 검수한다 그러거든요. 검수해서 걸려가지고 자꾸 뭐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 해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욕 나올 정도야. 자, 그 빌드라는 게 그런 의미고요. 뭐 에디트는 일반적으로 별로 이제 다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고,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봤던 그 프로젝트 세팅 그대로예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져갈 수 있고, 여기에 보면 그래픽이라고 있거든요. 그래픽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요, 이건 셋업이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서 이거 보여드리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디엄, 로우, 그 다음에 하이어, 이게 뭘까? 뭘 의미할까요? 이런 그래픽 하이, 미디엄, 로우,
퀄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퀄리티는 세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게임 하실 때 저기 뭐야 보면은 컴퓨터가 너무 좀 옛날 컴퓨터면 그 그래픽을 좀 떨어뜨리잖아요. 그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에디터까지는 중요한 거는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어셋이라는 게 있어요. 어셋이라는 거는 어떤 자산, 어떤 물건,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 그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트를 가시고요. 2D,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매터리얼, 렌즈 플레이어, 이런 되게 좀 생소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GUI 스킨, 이런 것도 나오고, UI 툴킷도 나오고, 되게 좀 약간 좀 난해한 것들이 나오죠. 텍스트 메시닝.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랑 관계가 되는데요. 일단은 어셋은 좀 설명을 좀 이따 좀 미루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게임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되게 반가운 단어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빌딧에서도 되게 오브젝트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난해한 개념이 더 들어가지만, 여기에 보시면 3D 오브젝트 있고 큐브라는 거 클릭해 보실래요? 그 다음에 이거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WSAD로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요. 요 크기가 1m, 1m, 1m짜리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하이어라키 리스트는 요 화면 중에 내가 만들거나 외부에서 가져온 것들 리스트가 주르륵 떠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그 직접 오브젝트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이어라키 리스트에서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그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 값이 나와요. 오케이? 그 속성 값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가시면 속성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처음엔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설명하려고 이제 일단 닫았어. 트랜스폼이 뭘까? 트랜스폼은 위치, 회전,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지션 X, Y, Z축이라는 얘기는 이 3차원 공간 중에 정중앙에 놓여 있다는 얘기야. 근데 제가 이거 지금 파란색 화살표를 움직여 볼게요. 요거 지금 두 칸 이동을 시켰죠. 이게 지금 단위로 이거 정확하게 입력해도 돼. 여기 Z축으로 입력하게 되면 여기 두 칸 이동을 했거든요. 요 몇 미터 이동했을까요? 이게 몇 미터 이동했을 것 같아?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지. 근데 분명히 내가 아까 힌트를 얘기했어. 요 큐브의 크기는 얼마라고? 1m. 1m라고 했던 거 제가 강조하지 않고 그냥 얘기해버렸는데 1m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요 한 칸이 1m인 것 같죠? 1m 좀 더 되네. 하여간 두 칸 이동을 하게 되면요, 이 미터예요, 미터.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든 엔진이라서 기준이 이제 미터 단위로 돼 있죠. 그리고 스케일 111이라는 얘기는 1m라기보다는 이게 100%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1m짜리 오브젝트만 쓴 게 아니라 100m짜리 오브젝트도 처음에 가져오면 걔가 111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미터라기보다는 퍼센트. 그 다음에 이거 로테이션 회전값. 회전이란 얘기는 여기 요거 클릭하시면 회전 툴이거든요. 요걸 이렇게 돌리게 되면 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동시킬 때는 요거, 회전시킬 때는 요거, 스케일은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일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컨트롤 Z. 한쪽으로만 스케일 줄일 수도 있고요. 요거는 단축키 W, E, R, W, E, R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되게 웃기는 게, 그러니까 그 아까 오브젝트 줌인 줌아웃 할 때도 WSAD로 이렇게 이동하고 한다 그랬지? 근데 얘도 W잖아요. 차이점이 뭐냐면 WSAD를 할 때는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서 눌러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 있었던 거야. 왜냐면 지금 WER 요 단축키랑 이게 겹치니까. WERT까지 있네요. 트랜스폼인가 보다. 여기서 말하는 T라는 거는요, 이거 좀 세부적으로 움직이거나 2D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스케일 변화, 로테이션 또 뭘로 하냐? 여기 로테이션이구나. 그러니까 W, E, R 이 세 개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자기가 막 회전도 시키고 막 이러면은 이게 막 너저분해질 수 있지. 이때 이 트랜스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리셋하게 되면 처음 값으로 되돌려줘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이거를 가르치는 이유는 이따가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면 빌드이처럼 얘네들이 이동시키고 배치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지금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Move, Rotate, Scale, Select Object. 요것도 비슷한 거네요. 근데 요거 보면서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에디터 툴. 이건 됐어. 이거는 너무 좀 난해하고. 자, 센터, 로컬. 이거는 실제 오브젝트 회전시킨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 오른쪽에 보면 스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키면은요, 그 어떤 오브젝트를 뭐 지면이나 이런데 딱딱 맞게 배치시켜 줄 수 있어요. 이거 빌드잇에서도 그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 똑같은 기능이야. 빌드잇이 이 기능 가져온 거지. 그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빌드잇이랑 비슷한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얘를 복제할 때는요, 컨트롤 D 하게 되면 이거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물체가 하나 더 만들어졌죠. 큐브가 있었는데 새로운 오브젝트가 지금 복제된 거야.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이때 그냥 이동되는 게 아니라 여기 스냅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딱 맞게 해줘. 그러니까 빌드잇에서는 이 스냅 기능이 좀 더 약했고 좀 너저분했는데 얘는 좀 더 세련되고 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를 껐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지. 근데 필요에 따라서 얘가 여기 딱 붙었으면 좋겠어. 단축키 뭘까요? 빌드잇에서 있었던 기능이야. 꼭지점끼리 연결하는 기능. 단축키 뭘까? 기억 안 나지? 버텍스 V. V. 그러니까 V를 클릭하시면 얘도 똑같아요. 요 커서 근처에 있는 버텍스가 이렇게 그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잡아다가 갖다 놓으시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스냅이 돼. 이게 좀 더 훨씬 더 매끄러워요. 매끄럽고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이 들 거야. V를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그 오브젝트 이동에 관련된 얘기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는 이제 저기
0이에요. 요거 되게 이상한 데가 있죠. 그럴 때는 리셋. 그 다음에 뭐 캡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린더도 있네요. 그 다음에 플랜, 바닥. 그 다음에 쿼드도 있는데, 뭐 하여간 기본 오브젝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간판 같은 거 할 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텍스트, 뭐 나무, 지형. 그러니까 얘네들은 3D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캐릭터다 그러면 캐릭터가 여기에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기능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캐릭터는 없잖아. 캐릭터는 전문적으로 만들어 집어넣어야죠. 외부에서 오브젝트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외부 오브젝트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문적인 3D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여기다 갖고 들어오면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 이 오브젝트들이 너무 좀 사실 너무 허접하잖아. 이게 자동차가 아무리 봐도 자동차처럼 못 만들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그렇지. 뭐 이제 마인크래프트처럼 이런 큐브로 막 이게 뭐 이렇게 배치해서 만들면 되긴 하겠지만 그거는 좀 낭비가 심하고 폴리곤 모델링을 통해서 되게 멋있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만들 만한 지금 자산이 없고 실력이 없잖아.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좀만 더 합시다. 여기 보면 이펙트, 파티클 시스템. 예를 들어서 요걸 띡 눌러주면 이게 무슨 연기가 나거나 이런 데 쓰는 이런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되고요.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효과야. 자, 그 다음에 조명. 조명은요, 처음에는 하나가 있어요. 이건 태양광이거든요. 얘를 선택하시고, 이거 회전을 이렇게 시켜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명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야? 그 한낮에 태양빛이죠. 근데 요 태양빛을 요걸 좀 눕혀볼게요, 제가. 어때요? 그리고 뒤집어주면 시커매지지. 그리고 여기 그림자도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동시켜 볼까요? 네. 이동은 의미가 없고 요 디렉셔널 라이트라는 건데요. 요거는 태양광을 의미해요. 그리고 요 각도에 따라서 낮과 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빌드윗에서도 비슷하지 않았어요? 그 좀 비슷한데 그거는 이제 빛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야. 근데 조금 다른데 비슷한 느낌을 좀 낼 수가 있죠. 얘 이름이 그 디렉셔널 라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조명이다. 하지만 이걸 선라이트라고 해도 좀 무방할 것 같긴 해요. 관련된 옵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라이트라는 거는요, 이 디렉셔널 라이트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인트 라이트다, 이런 새로운 라이트를 하나 이렇게 추가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되게 환해지죠. 색깔 한번 내가 바꿔볼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 빛을 빨간색으로 제가 바꿨어요. 아이고, 이거 티가 안 나요. 이렇게 태양광이 너무 세니까 그런가 보다. 태양광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일부러. 햇빛을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좀 보이죠? 빨간색. 그리고 빛이 형태가 구형이라 그래서 이제 포인트 라이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쩔 때 쓰는 거냐면
실내 조명일 수 있잖아. 실내 조명은 실내 조명 우리 지금 저기 형광등 꺼버리면 되게 어두워질 거예요. 왜 어둡냐면 태양광이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상황일 때는 디렉션 라이트가 약해지고 1.0이 기준이겠죠. 이거는 대낮에 라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 실내 조명,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공 조명으로 생각하면 돼요. 일단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자연 조명이 있는데 LED 라이트 같은 거로 대낮에 바닥에다가 이걸 비추면 되게 약간 좀 그래서 빛을 좀 알 수는 있겠죠. 그런 거지 지금 태양빛 안에서 지금 빨간 등을 혼자 켜고 막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시 조명 같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빌드잇에서 있었던 그 조명이에요. 근데 훨씬 더 속성 값을 바꿀 수 있죠. 각도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색이, 빛의 색상. 이거 약간 제 초록색으로 좀 할게요. 이렇게 되죠. 약간 좀 색깔 여러 개가 섞으니까 좀 오묘한 느낌이 좀 나죠. 그러면서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라이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설명을 일단 넘어갈게요. 오디오는 사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게임하는 도중에 배경음악이라던가 아니면은 누가 칼을 맞았어 그러면 막 이러잖아. 그런 걸 사운드라고 해요. 그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비디오 그래 뭐 이건 동영상을 여기다가 넣거나 이런 데 쓰는 걸 테고요. UI라는 거는 뭐냐면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손으로 뭔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인데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뭘 발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버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UI에 가서 버튼이라는 걸 이거 하나 띵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이름이 요런 버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 지금 되게 크게 하나 버튼이 있죠. 물론 이거 카메라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요 버튼이 요 화면 안에 어딘가에는 있을 거 아니야? 스케일 좀 늘리자. 사용자가 게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요거를 딱 눌러주면은 어디로 가고 뭐 눌렀을 때 어디로 움직이고 이럴 때 쓰는 게 요 버튼이라는 거고요. 요거 텍스트를 바꾸고자 하면은 요 안에 들어가서 여기 텍스트인데 뭐 예를 들어 플레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 버튼이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폰트 크기 뭐 한 24 하게 되면 글자도 바뀌고 폰트가 좀 안 예쁘니까 뭐 다른 폰트를 설치해서 좀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게임하는 도중에 이거 탁 누르게 되면 어떤 동작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리고 게임하게 되면은 이런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왼쪽에 조이스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진 후진하고 옆으로 이동하고 캐릭터로 움직이잖아. 그런 것도 UI로 하는 거야.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요. UI는. 그다음에 카메라는 지금 메인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요 메인 카메라가 여기 얘를 클릭하니까 요 화면이 좀 지금 우리 보는 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요즘 카메라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 카메라 움직이니까 여기 있는 뷰도 달라지죠. 이거는 뭐냐면
이 게임 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씬 뷰라는 거는 요 카메라랑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오브젝트를 편집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요 게임 뷰라는 거는 뭐냐면 얘를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내 게임이 아니라 내 게임을 사용하는 누군가 다른 플레이어가 진짜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출시를 했어. 그래서 이제 돈 받고 팔았어. 그러면 그 플레이어들이 보는 화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설치했던 것들이 되게 이제 움직이거나 이런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 끌 때는 요거 게임 뷰가 아니라 씬 뷰는 편집용 뷰. 이때 이 게임 뷰를 결정하는 게 이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화면에서 얘를 이렇게 보면서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자기가 이제 판단한다면 그걸 설정해 주는 거야. 오케이, 카메라. 나머지 것들은 일단 넘어가도 되고, 요거는 좀 더 난해한 개념이라서 넘어가고, 이거까지는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지금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과 화면 구성,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 프로젝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 있고 내가 씬 여기 있잖아요. 요 화면에서 제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Show in Explorer, 여기는 윈도우 익스플로러, 윈도우 탐색기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띵 눌러주면은 이거 아까 처음에 내가 폴더 만들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 폴더지. 그러니까 실제로 윈도우에서 내가 뭔가를 작업을 하면은요, 여기 저장되는 거예요. 저장되는 윈도우 탐색기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서 만든 뭔가를 뭐 드래그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만 꾸미는 장소고, 이거는 실제로 윈도우 탐색해서 볼 수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소스들이야. 여기까지. 그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잘하신 거니까 쉬는 시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